네, 여기에 대해서는 저로 인한 재판 때문에 다시 보궐선거를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동안 무수하게 사과를 해왔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그 40억은 제가 1,000억 넘게 1년에 1,000억, 4년 동안 4,000억 넘습니다. 벌어들이기 위한 수수료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김태우 수사관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대검찰청의 감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김 수사관과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동료는 김 수사관이 과거에도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감찰 활동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2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청와대에 파견돼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도 김 수사관이 무리한 활동으로 여러 차례 구설수에 올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 A씨는 JTBC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2013년 김 수사관이 검찰이 내사 종결한 사건 관계자 B씨를 갑자기 찾아가 직접 만난 일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수사관이 접촉한 뒤 B씨가 돌연 사표를 쓰는 바람에 문제가 됐다는 겁니다. A씨는 당시 특감반에서 김 수사관을 불러 감찰 대상자를 직접 만난 사실이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주의를 줬다고 말했습니다. 또 첩보 수집이나 감찰인데 당사자를 직접 만나 정식 수사하듯 하면서 문제가 됐었다고 덧붙였습니다. JTBC는 이에 대한 김 수사관 본인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김 수사관은 전화를 받지 않았고 김씨 변호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네, 검찰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근무 당시에 비위를 저지른 의혹을 받고 있는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서 감찰 결과를 오늘 발표를 하고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해임을 요구했었죠?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크게 혐의 사실을 받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과기정통부를 본인이 감찰을 하고 있으면서 이 감찰 기관 내 과기정통부에다 나 같은 어떤 일종의 그 감찰할 직급이 필요하다, 직무가 필요하다, 그걸 5급을 신설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득을 시켜놓고 그 자리가 만들어진 이후에 본인이 거기로 가려고 했었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네. 그다음에 골프 이제 직무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골프를 여러 번 쳤었다는 건데 일단 대검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은 한 5번 정도 골프 접대 그리고 7번 정도 골프 접대를 포함한 향 같은 것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것도 하나가 확인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이 자기 건설업자 최 씨가 일종의 정보원 역할도 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 최 씨가 뇌물 공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니까 경찰청의 담당 수사과에 접촉을 해서 이 수사를 어떻게 보면 좀 거래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다. 그리고 그게 무산이 되니까 직접 경찰청을 찾아갔던 거. 이 경찰청 찾아갔던 부분이 결국에는 이 모든 일의 시작 아니었겠습니까? 네. 드러나게 됐던 시작이었고. 네. 그다음에 이 일이 시작된 이후에 특감반의 첩보들, 특히 우윤군 러시아 대사와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특감반 소유의 어떤 정보들을 언론사 등에 제공한 부분들 4가지가 이제 대검찰 감찰반에서 사실을 확인해서 중징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하신 4개 중에서 지금 오늘 새롭게 나온 내용이 그 안에 또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건설업자 그 최 씨한테 특별감찰반에 자기가 파견될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했다고. 그것도 이제 부정청탁, 외부 인사에 대한 부정청탁인데 이 부분은 여태까지는 나오지 않았던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이 최 씨라는 사람과 이 김태우 수사관이 그만큼 좀 아주 각별한 관계였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데 그 요구를 또 최 씨가 어떻게 들어줄 수 있겠느냐. 그 결국에는 이 최 씨가 뇌물 공여를 누군가에게 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다른 영향력을 본인이 더 위에 있는 쪽에 가진 사람과 접촉을 하는 시도가 있었다는 거겠죠. 근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찰 결과에서 그러면 왜 도대체 최 씨가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럼 특별 감찰반으로 가는데 민간 건설업자한테 부탁을 한다는 게 저희로서 납득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 씨 뒤에 누가 있느냐? 그럼 최 씨가 어떤 중간다리를 거쳐서 청와대까지 연결될 수 있는가? 이거를 밝혀야 되는데 오늘 감찰 결과 발표에서 이게 없습니다. 지금 이게 없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감찰이 끝난 건지 아니면 요거에 대해서 추가로 감찰해서 밝힐 건지 제가 이걸 왜 얘기하냐면 수사 의뢰를 안 했어요. 대검 감찰본은 수사 의뢰를 안 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스톱이 되어버리면 이게 그러니까 그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검찰이 추가로 설명을 내놓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것하고는 이제 별개로
수사는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수사는 이미 청와대에서 네. 이제 비밀 누설죄로 고발을 해놓은 상황이고 또 여죄 가능성 비밀 누설죄를 수사를 하면서 그 자연스럽게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별도로 수사 의뢰를 하진 않았다. 다만 네. 이제 징계의 수위 정도는 해임 청구를 하는 걸로 네. 봤다. 해임 청구는 이제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임을 요구는 했는데 네. 그럼 그 다음엔 절차가 어떻게 그다음에 됩니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검찰에서는 이 사안이만큼 외부 조사위원들에 의해서 의견을 접수를 해서 네. 이 검찰 징계위원회 회부시키는 걸로 지금 정리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네. 최종적으로 결정은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나면 이제 국가공무원 징계 사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또 이의를 하는 절차 자체가 네. 소명을 통해서 이의를 할 수가 있고 행정 절차 내부에서 이의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다시 이제 재판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네. 최종적으로 이 김태우 수사관 해임이 될지는 뭐 본인이 지금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아직 결론이 난 건 아니죠. 김태우 씨 측이 지금 어떻게 반발하고 있는지 좀 김태우 수사관 같은 경우에는 확인해 주나요? 이게 첫 번째로 네. 본인이 감찰관에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의 상당수는 내 휴대전화를 임의로 가져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런데 원래 나의 비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져갔던 내용하고 좀 다른 부분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증거를 입수하는 과정이 문제가 있어서 이것들을 가지고 증거를 쓸 수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독수독과 얘기네요. 네, 얼마 그렇죠.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제 대검 감찰관에서 그 다른 주변들 정황들을 많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골프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있었고 관계 인물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그렇게 독수독으로 벌지는 있던 의문이고 두 네. 번째로는 이 골프 잡대 같은 것도 단 한 번밖에 없었다. 또 그리고 어떻게 내가 육급 공무원이었는데 이 장관을 독대해서 그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겠느냐? 알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좀 정리를 하면 그 최 씨와 관련된 감찰 결과를 보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은 최 씨에게 가서 서류 주면서 저를 특감반에 좀 꽂아주세요라고 부탁을 했어요. 근데 먹혔는지 안 먹혔는지 아무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되면 골프 접대를 받았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특감반 지위를 이용을 해서 최 씨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결탁 관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회성 관계가 아니라 아주 긴밀하게 찰떡처럼 딱 붙어 있는 결탁 관계라는 것인데 이것이 그럼 어디까지 작동이 됐는가가 사실은 밝혀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청와대가 고발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이 사안, 다시 말해서 인사청탁과 관련해서 고발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별건이 되는 건데 그러면 그 검찰에서 앞으로 청와대가 고발한 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것까지 포함해서 별건까지 해가지고 함께 수사를 할 거냐 네.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이건 좀 반드시 규명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왜 그러냐면 이런 결탁 관계였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두 사람의 어떤 내밀한 관계가 네. 그리고 이 내밀한 관계가 결국은 그러니까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라고는 지위와 권한을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용한 부분이 예. 더 있을 가능성까지 배제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건 좀 반드시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일단 싶습니다. 대검 감찰본부에서는 오늘 수사 의뢰를 일단 안 했고 안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양 변호사님? 이게 검찰 자체적으로 이걸 알아서 수사를 합니까? 아니면 추가 고발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꼭 고발이 필요한 사안은 아닙니다. 뭐 수사의 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감찰에서 나온 부분 같은 게 충분히 인지가 되는 오늘 감찰본부가 공개한 김 수사관의 비위 내용에는 감찰의 한계가 있어서 수사로 밝혀야 할 내용들도 담겨 있습니다. 특히 김 수사관이 작년에 특별감찰반의 발령을 받기 위해서 건설업자를 통해 인사청탁을 했다는 내용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 씨에게 인사청탁을 한 건 지난해 5월에서 6월 사이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특별감찰반 쇄신을 위해 전국검찰청 수사관을 상대로 사실상 공채 형식으로 인력을 충원하려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김 수사관이 특별감찰반에 파견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지인인 최 씨에게 요구를 했다는 겁니다. 이후 최 씨는 한 민간인에게 김 수사관의 프로필을 문자 메시지로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 수사관은 7월부터 특별감찰반에 파견됐습니다. 대검 감찰본부는 민간인이 개입된 의혹이라 이번 감찰 단계에선 다루기 어려워 더 이상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사청탁을 했던 대상이 조국 민정수석인지에 대해선 아니라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김 수사관은 이후에도 셀프 채용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에게 감찰 실무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직위를 신설하라고 유도했다는 겁니다.
과기부는 지난 7월 개방형 5급 사무관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고 8월 면접에서 김 수사관은 1등을 기록했습니다. 감찰본부는 자신의 내정 사실을 미리 한 김 수사관이 원래 소속 기관인 중앙지검에 사표 수리까지 요구했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단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던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이 이 대법원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했습니다. 이 대법원은 김 구청장의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에 의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고발된 김 구청장도 폭로한 16건 가운데 5건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듬해 1심에서 기소된 5건 가운데 4건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구청장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도 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최종 당선됐습니다. 그러나 당선 2달 만에 내려진 2심도 1심 판결과 같았고 이어진 대법원 판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 구청장은 임기를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을 잃게 됐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을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으로 파견된 검찰 출신의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달 2일 경찰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날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최모 씨가 경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나와서 조사를 받고 있던 겁니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에서 최 씨가 연루된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김 수사관의 다른 비위 의혹도 불거졌고 결국 감찰까지 받게 되자 그동안 자신이 수집해온 첩보를 폭로하는 사태로 번진 겁니다. 그렇다면 김태우 수사관은 왜 하필 그날 경찰청을 찾아갔고 건설업자 최 씨와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요? 이 두 사람이 단순히 친분이 있는 사이를 넘어선 관계로 의심할 만한 통화 녹취 파일을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건설업자 최모 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초, 최 씨는 김태우 수사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유력 건설사와 국토부 간부의 비위 의혹을 이야기하며 이 첩보로 무언가를 풀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 조만간 딜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표현을 쓰며 곧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말한 딜이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최 씨는 당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이후 김 수사관은 경찰청 간부에게 저녁 자리를 제안했다가 결국 거절당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통화 내내 건설업자 최 씨는 아랫사람을 대하듯 반말에 훈계하는 말투로 김 수사관은 존칭을 쓰며 최 씨의 말에 깍듯하게 대답합니다. 최 씨는 최근 경찰 수사 결과 국토부 공무원에게 1,100만 원을 준 혐의가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를 보면 민감한 첩보를 서로 공유하고 중요한 일을 함께 추진하자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라는 걸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과 최 씨의 통화 음성 파일 여러 개를 확보해 두 사람 간의 부적절한 거래는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김 수사관과 골프를 친 것으로 파악된 KT 현직 임원 권모 씨도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권 씨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의혹을 김 수사관에게 제보한 뒤 김 수사관이 이 제보를 토대로 과기부 장관을 독대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청와대가 고발한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수사는 김 수사관이 서울중앙지검에 근무 중인 만큼 수사 공정성을 위해 수원지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장 보궐선거가 열립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번에 이례적으로 빨리 사면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다시 후보로 공천하자는 이야기가 곧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 때문에 열리는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나온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 사면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손하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강서구 화곡역 사거리, 이곳에만 9개의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자기 당을 홍보하고 상대 당을 비난하는 내용이 오는 10월 치러질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더 치열해 보입니다. 이렇게 골목골목마다 여야의 현수막들이 이 횡단보도 시야를 가득 채우고 있다 보니 이곳 강서구는 이미 선거의 한복판에 들어온 듯합니다. 이곳의 구청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는 김태우 전 구청장이 유죄 선고를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석 달 만에 사면된 김 전 구청장은 정치 재판을 바로잡아주신 윤석열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강서구로 돌아가겠다고 밝혀 사실상 보궐선거 출마의 뜻을 밝혔습니다. 당초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만큼 이번 보궐선거에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당 지도부는 공식적으로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일각에선 김태우 본인을 다시 공천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특별 사면을 제가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권영세 의원의 말이기에 무게감이 다릅니다. 뭐 여러 명 후보랑 비교해가지고 같은 조건에서 저는 같은 조건에서 만약에 경쟁력이 김태우 후보가 제일 낫다 그러면 저는 뭐 다시 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전 구청장의 사면은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정면 도전이라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대통령의 법 파괴에 분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출마의 길을 활짝 열어준 것입니다. 이렇게 사법부를 무시했던 대통령은 없습니다. 자신이 곧 법이라는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아닌지. 김 전 구청장의 유죄 선고로 인한 보궐선거로 40억 원에 육박하는 혈세를 허비한다며 김 전 구청장은 자숙하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의당도 본인 귀책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본인이 다시 나올 수 있는 대명천지에 없는 일이 벌어지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총선의 성격과 전망도 함께 물어봤는데 야당에 유리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선거는 전국의 단 한 곳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뿐입니다. 민주당은 경찰청 차장 출신 진교훈 후보를 일찌감치 전략 공천했고 유죄 확정 판결로 자리를 잃었다가 특별 사면된 전직 구청장 김태우 후보가 국민의힘 선수로 뜁니다. 거대 양당의 맞대결이 성사됐고 지도부가 총출동에 지원에 나설 만큼 판도 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강서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그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당의 지도부 모두 오셔서 2주 뒤면 나올 강서구청장 보선 결과가 내년 총선에 영향을 줄 걸로 보는지 유권자들의 생각을 들여다봤습니다. 21.1%는 매우 영향이 있을 거다. 40.6%는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10명 가운데 6명이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총선 분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영향이 없을 거라는 의견은 27%에 그쳤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 64.7%, 민주당 지지층 70.9%가 영향을 줄 거라고 봤습니다. 지지 정당을 가리지 않고 강서구청장 선거에 쏠린 관심을 반영한 걸로 보입니다. 정부 여당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견제인지 내년 총선의 성격을 어떻게 보는지도 물었습니다. 유권자 48%는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고 봤습니다. 여당에 더 힘을 싣는 선거란 의견은 34.5%였습니다. 60세 이상에서만 여당에 더 힘을 실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나머지 연령대에선 야당에 더 힘을 실어주는 선거라는 답변이 우세했습니다. 내년 총선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물으면 민주당이 더 많은 의석을 얻을 거라는 응답이 32.3%, 국민의힘이 더 얻을 거라는 의견이 24.9%였습니다. 수술의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를 정도로 애교 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